통감이 나올 뻔했어요. 자, 오늘 직선의 방정식 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 말고요. 벡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표현을 하는데 직선을 표현을 하는데 벡터적으로 표현을 할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무슨 벡터냐면 위치 벡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보시죠. 자, 어떤 직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표현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원점은 여기 있어요. 원점은 여기 있고 x축, y축. 좀 벗어났죠? 점 크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그리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걸 표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라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친구를 표현하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친구의 방향하고 똑같은 벡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향하고 똑같은 평행한 형태의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u벡터라고 하고 방향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방향 벡터라고 부르고요.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를 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점을 A라고 하면 이 친구를 이렇게 원점에서 연결하면 이 벡터는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스몰 a 벡터가 되죠. 그래서 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랑 한 점이 있으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 점을 표현하고 싶어. 이 벡터,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를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A만큼 간 다음에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요. 요만큼 했는데 부족해. 그러면 실수만큼 더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u라고 하면요. 이 친구의 실수배를 하는 겁니다. t는 실수예요. 그렇게 된다면 짧아도 길어도 여기 있는 점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를 더하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P점의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P점이 여기 있어도요. 이 실수값을 늘리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실수값을 줄이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P점이 반대 방향이죠. 이걸 음수배하면 되는 겁니다. 음수배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직선에 있는 점들을 표현한 위치 벡터는 한 점을 표현한 벡터 이렇게 간 거에 무엇? 방향 벡터의 실수배만큼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t는 실수예요. 이걸 통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을 위치 벡터 형태로 표현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면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기울기랑 한 점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 자, 그럼 이걸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거 위치 벡터에 관련된 내용을 벡터의 성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를 u1, u2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a점을 x1, y1 그리고 P점은 임의의 점이에요. 고정된 값이 아니고 임의의 점이니까 x, y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x, y 성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a, x1, y1 더하기 t의 u벡터 u1, u2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x는 x좌표만 넣으면 x는 x1 더하기 t 곱하기 u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y1 더하기 t 곱하기 u2가 되네요. 됐습니까? 뭐를?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요 t는 여기서 온 거잖아요. 이걸 t는 꼴로 정리를 해볼게요. t는 꼴로 정리하면 t는
t는 요거 넘기고 나누면 되니까 u1분의 x-x1. 자, 이거랑 이거는 주어진 값이에요. 요거 미지수고요. 요거 미지수인 겁니다. 임의의 실수 t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이 친구도 t는 꼴로 정리하면 넘기고 나누면 되겠죠. u2분의 y-y1이 됩니다. 그럼 얘네 둘이 같네요. t 같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u1분의 x-x1은 u2분의 y-y1이라는 무엇으로? 성분들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실수 t가 생략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 방향 벡터가 분모해 가고요. 그 다음에 점들이 이 뒤에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성분 형태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요거 정리해서 한구석에 적어. 아니다, 안 적을 거야, 귀찮아. 자, 그래서 요거 있고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뭐가 안 나오냐면 방향 벡터가 안 나옵니다. 방향 벡터가 안 나오고 여기 위에 한 점 A, 여기 위에 한 점 B가 나와요. 그래서 A는 x1, y1이고요. B는 x2, y2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이야기할 때 뭐 있으면 된다고 그랬냐면 방향 벡터랑 한 점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한 점은 있네요. 뭐 이거 쓰셔도 되고 이거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쓸게요. 방향 벡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 이 친구가 있으면 된다고요. 이게 방향을 표현하고 있는 벡터잖아요.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무슨 벡터예요? AB 벡터잖아요. AB 벡터고 AB 벡터가 우리 바로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방향 벡터가 되는 겁니다. AB 벡터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스몰 a 벡터랑 이렇게 표현한 스몰 b 벡터로 AB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죠.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B 벡터 빼기 A 벡터 하시면 되고 이 친구들의 성분으로 놓고 보면 x2, y2에서 x1, y1을 빼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성분으로 하면 x 성분끼리 빼서 x2 빼기 x1, y2 빼기 y1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방향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 해서 P 벡터는 A 벡터에 더하기 실수배 T의 방향 벡터 해주셔야 돼요. 그 방향 벡터가 뭐라고요? 얘인 거예요. AB 벡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AB 벡터를 해주시면 돼서 이거 성분으로 적으면 x1, y1 더하기 실수배 T의 AB 벡터가 누구라고요? 얘예요. 예, 그래서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게 x, y 벡터가 되고요. 그럼 아까 전에 하던 것처럼 t는 꼴로 정리를 한다면 t는 x 성분만 묶어서 정리하면요. 여기 아까 뭐가 왔어요? 분모에. 방향 벡터에 x 성분이 왔었습니다. x 성분 뭐예요? 요거네요. x2 빼기 x1분의 여기에 뭐 왔어요? x 빼기 한 점에 x 좌표가 왔죠. 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벡터에 y 성분 오는 거예요. y2 빼기 y1 오고요. y-y1이 오는 거죠. 그럼 요거 생략하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방향 벡터만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이 친구로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하고 마찬가지예요. 기울기 나와 있고 한 점 나와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점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다. 됐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법선 벡터라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법선 벡터라는 내용이 추가되고요. 법선은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왜인지 나도 몰라요. 옛날부터 그냥 불렀어요. 어떤 선이 있는데 수직인 형태의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있는데 이 친구랑 어떤 법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법선은 노말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n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방향 벡터랑 이 친구가 뭐라고요? 수직이라는 겁니다. 수직이라는 거니까 우리 수직 나오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수직 나오면 내적을 씁니다. 수직 나오면 내적하면 얼마예요? 0이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면 이 AB 벡터랑 이 친구를 내적하면 0이다. 이 내용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여기 P점 있죠?
A점이죠. 문제 한 점 주어지고 법선 벡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그림 그려보자. 문제에 주어진 건 여기 한 점 A라는 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P는 임의의 점이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x, y가 되고요. x1, y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있는 법선 벡터를 주어진 겁니다. n 해서 n 벡터고요. n 벡터고 n1, n2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직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내적하면 0이다. 자, 그러면 요 벡터가 내적하면 얼마다? 0이다. 그럼 요 벡터는 AP 벡터인데 AP 벡터는 위치 벡터로 표현할 거라고요. 위치 벡터로 표현할 거라고요. 그러면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스몰 a 벡터, 스몰 p 벡터. 그래서 AP 벡터는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겁니다. 자, 근데 AP 벡터랑 누가? 법선 벡터. 동그라미 내적이죠? 0이라고요. 자, 바꿔보죠. 그러면 이건 P-A 벡터랑 N 벡터랑 내적하면 0이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성분으로 바꿔야겠죠. 성분으로 바꾸는데 여기 공간이 부족하죠. 잘렸죠? 여기 앞에다가 적도록 하죠. 이 앞에다가 적어본다면요. 뭐가 되는 겁니까? P 벡터 x, y, A 벡터 x1, y. 그래서 x, y에서 빼기 x1, y1 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건 x-x1 그 다음에 y-y1 이 친구랑 누구? 노말 벡터, 법선 벡터 n1, n2를 내적한다고요. 자, 그럼 성분 내적하는 방법 뭐였어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였죠. 그래서 n1 x-x1 더하기 n2 y-y1은 얼마? 0이 된다고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형태가 바로 노말 벡터, 법선 벡터가 나왔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위치 벡터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기울기랑 한 점 나왔을 때, 두 번째 2점 나왔을 때, 세 번째 수직인 선과 한 점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해서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로 했어요? 벡터의 성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엇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지, 덧셈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선 벡터 같은 경우에는 내적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뭐냐면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원의 방정식인데 무엇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겠다고요? 무엇? 벡터요. 근데 무슨 벡터? 위치 벡터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어요? 당연히 똑같이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놓고 봤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중심하고 반지름입니다. 중심하고 반지름.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고 중심 그리고 반지름. 반지름 길이 R입니다. 길이로 R이에요. 길이로는. 자, 그럼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역시 위치 벡터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고 원의 중심 뭘로 표현했나요? A점이라고 했나요? A점 x1, y1 이거 문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주어지고요. 우린 여기 x, y인데 이걸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벡터가 뭐가 되냐면 스몰 a 벡터가 되고요. 자, 이건 고정이에요. 근데 P점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직선 위, 여기서 곡선 위,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되고 이렇게 생겨있는 스몰 p 벡터를 얘 그리고 얘로 표현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자, 근데 가만 놓고 보니까 원의 정의 중에 하나죠. 원의 정의는 하나밖에 없죠. 원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심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얼마라고요? 반지름이라고요. 그러면 AP 벡터의 길이, 크기죠. 크기가 얼마라고요? R이라고요. 그러면 A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AP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뭐랑 똑같았냐면 이거 지난 시간 내적할 때 했습니다. AP 벡터 내적 AP 벡터와 AP 벡터 크기의 제곱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AP 벡터 내적 AP 벡터가 R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AP 벡터는
AP 벡터는 위치 벡터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겁니다. 그거 내적. P 벡터에서 다시 A 벡터를 뺀 친구를 내적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R 제곱이 나왔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위치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성분 벡터로 표현해보죠. P 벡터 뭐예요? x, y죠? 빼기 A 벡터 뭐예요? x1, y1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이거여서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정리하면 결국 x-x1 y-y1 이 친구랑 내적 x-x1, y-y-y1은 r 제곱이 되고요. 성분 나왔는데 내적하래요. 성분으로 내적하는 방법 뭐였어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둘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 r 제곱. 이거 뭐예요? 우리 알고 있는 원방이죠. 중심이 x1, y1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표현하는 원방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요. 벡터의 성분하고 같은 개념이 뭐라고요? 좌표입니다. 좌표로 표현한 거죠. 됐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원이 있는데 중심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원의 양끝이 나온 거예요. 문제 주어지는 겁니다. A랑 B는 지름의 양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숨어있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거 있죠? 이거 나오면 되게 많이 쓰이는 거. 원 위의 점 아무 데나 잡든지 이렇게 하면 수직이었습니다. 수직 나왔어요. 수직 나오면 뭐 이용한다고요? 네, 그겁니다. 알고 있죠? 뭐예요? 내적함이요. 자, A좌표 x1, y1이고요. B좌표 x2, y2입니다. 그리고 요거 x, y고 우린 이 x, y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수직이잖아요. 누구? PA 벡터랑 누구? PB 벡터가 서로 이루고 있는 각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내적하면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했나 봐요. 자, 이 친구를 무엇으로 표현해요? 위치 벡터로 표현할 겁니다. PA 벡터는 A 벡터에서 이걸 빼가요. AP 벡터라고 합시다. AP 벡터고요. 사실 상관은 없어요. AP 벡터고요. 그 다음에 BP 벡터라고 합시다. BP 벡터라고 해서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x, y에서 빼기 x1, y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x, y에서 빼기 x2, y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성분 정리를 좀 하면 x-x1, y-y1 내적 x-x2, y-y2는 0이 되고요. 자, 그러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래서 x-x1 그다음에 x-x2 더하기 y-y1 이 친구랑 곱하기 y-y2는 0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라고요? 무엇이 나왔을 때? 지름의 양끝이 나왔을 때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요거 길이가 r임을 이용한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요 포인트죠. 이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거랑 요거 내적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원방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안 나옵니다. 이거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렵게 안 나오니까 이런 걸 유도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2점 나왔을 때 구하세요. 2점 나왔을 때가 아니죠. 지름의 양끝이 나왔을 때 구하세요. 그 다음에 중심하고 반지름이 나왔을 때 구하세요. 또는 반대로 식 주어지고 표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으로 되어 있는 위치 벡터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위치 벡터래 미안합니다. 성분 벡터로 되어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위치 벡터 형태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야기들은 모두 여기 원의 정의 그 다음에 이거 원주각 중심각 개념이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